인간 신경망하고 이 신경망을 갖다가 인공적으로 만든 건데 그럼 뭘 기준으로 인공적으로 만들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뭘 기준으로? 간단해요. 인간의 신경망을 최대한 수학 공식으로 만든 거예요. 아, 네네. 수학 공식으로 만든 거예요. 네. 수학 공식이 지수함수도 될 수 있고 1차 방정식도 뭐 미분, 적분 다 될 수 있는데 초기 인공 신경망을 만든 사람들은 제일 간단한 방법을 취했어요. 1차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회귀. 네. 예. 자, 그러면 인간 신경망을 갖다가 전체를 다 뺏길 수는 없었어요. 그때 1940년대거든요. 다 뺏길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인간 신경망이 갖고 있는 기억 기능과 그리고 인간 신경망은 디지털적으로 동작한다. 딱 두 가지만 갖고 왔어요. 자, 봐요. 기억을 한다는 게 뭐냐면 뭐 우린 인간 신경망을 잘 모르지만 분명한 거는 인간의 신경은 기억을 해요. 계속적인 통증이 오거나 어떤 자극이 오면 그걸 기억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죠? 얘가 그걸 기억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극이 오면 이거 무시해도 돼라고 하고 어느 정도 자극이 오면 이건 알려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쪽 끝으로 신경망이 또 다른 신경망이랑 뇌로 연결되어 있는데 얘가 디지털적으로 0 아니면 1. 그러니까 아무리 감각세포로부터 자극을 받아도 무시해버리거나 아니면 이거는 알려야 되고 1. 딱 해서 디지털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수학적으로 옮긴 겁니다. 그럼 수학적으로 어떻게 옮겼냐? 자, 어떻게 옮겼냐면 1차 방정식을 적층한 걸로 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보면 돼요. 감각 세포들이 주는 거를 뉴런의 소마에게 돌기들이 받잖아요. 그죠? 그쵸? 그거를 본따 가지고 어떤 입력값, 여기서 입력값이라는 거는 이미지의 픽셀일 수도 있고 센서의 온도 데이터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저희 한 거 같은 경우는 그 사진 픽셀이죠. 픽셀. 픽셀인 거죠. 그러면 이 입력값이 여러 개 있겠죠. 우리 픽셀만 해도 뭐 320에 240이니까 많죠. 그죠? 그만큼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럼 기억 기능은 어떻게 구현을 했을까요? 기억 기능. 1차 방정식으로 했다 그랬잖아요. 1차 방정식은 이렇게 구현이 됩니다. y는 wx 플러스 b 이렇게 구현이 돼요. 1차 방정식은 이렇게 구현되는데 기억을 여기다 시키려면 어떤 걸로 하면 되겠어요? W. 예, 계수에다가 기억해.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좀 이따가 설명할게요. 일단 w는 여기다가 기억을 시키고 그럼 어떻게 할 건지 좀 이따 설명해 줄게요. 그래서 인간의 신경망은 입력값이 있고 그 입력값이 들어오면 거기다가 계수를 곱해줘요. 그러니까 1차 방정식을 입력값에 따라 이렇게 적층하는 것이 신경망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그걸 한꺼번에 다 더해요. 왜 더하냐고? 인간 신경망이 그거를 다 합쳐서 뭔가를 하는데 우리가 모르잖아. 그냥 수학적으로 더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스텝 펑션이라는 걸 썼어요. 스텝 펑션은 어떤 일정한 값 이상이면 1, 이하면 0 이렇게 탁 디지털적으로 그냥 갈라버리는 함수예요. 얘를 왜 통과시켰을까? 그걸 구현한 게 시그모이드 아니에요? 그쵸, 시그모이드. 그러니까 스텝 펑션을 미분이 가능하게 가장 근접한 게 시그모이드니까 시그모이드 썼던 거예요. 그러면 스텝 펑션을 썼던 자체는 왜 스텝 펑션을 썼을까? 이걸 최초로 만든 로젠블렛이라는 사람이 왜 스텝 펑션을 썼을까요? 신경망이 디지털적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로젠블렛이 최초로 만든 인공신경망은 우리처럼 뭐 결과값이 여러 개가 아니에요. 사진을 딱 보여주고 이게 여자야 남자, 여자야? 이거 여자, 틀려 맞아 이렇게 마이너리로 질문을 해요.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네, 스텝 펑션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본따 가지고 시그모이드 쓴 거죠.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이거는 오늘 이것까지 설명을 못 하는데 인공지능을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 트레이닝을 한다 그러면 그냥 다 생략하고 이따가 이제 두 번째 시간에 내가 자세히 설명을 해주겠지만 하여튼 쫙 생략하고 얘기하면 이 액티베이션 함수라고도 불리는 스텝 펑션, 즉 입력값의 개수를 곱해서 다 더한 총합을 갖다가 통과시켜준 이 함수가 미분이 가능해야 돼요. 왜 미분이 가능해야 되냐? 그건 나중에 설명해. 되게 어려워서 그거는 좀 굉장히 이론적인 내용이라 나중에 설명하는데 미분이 가능해야 되는데 스텝 펑션은 미분이 가능한가요? 안 되죠. 안 돼요. 그래서 시그모이드를 도입한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네. 첨점 때문에 미분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도입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정말 중요한 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 트레이닝이라는 게 뭘까요? 트레이닝. 학습이요? 학습. 퍼셉트론의 학습 또는 트레이닝 원리. 여기서 퍼셉트론이라는 거는 그 인류 최초로 만든 신경망이에요. 레이어 하나짜리. 그 보통 지도 학습이 있고 비지도 학습이 있고 강화 학습이 있다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지도 학습입니다. 아 지도 학습이요? 예, 그러니까 지도 학습이란 뭐냐면 입력 값을 주고 정답. 결과 값을 주어줘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확정된. 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블랙박스인 신경망을 학습을 시켜서 새로운 입력 데이터가 들어오면 얘가 맞춘다. 네네 알고 있습니다. 이 개념인 거죠. 네, 그죠? 네. 자, 이 개념인데 이 개념이어서 네. 자, 그러면 얘는 학습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그걸 갖다 좀 설명해 줄게. 결론만 얘기하면 개수를 조정하는 게 학습이에요. 네. 자,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신경망은 1차 방정식의 적층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1차 방정식 몇 개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집어넣으려는 입력값만큼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고양이와 강아지를 구분하는 신경망을 만든다고 쳐요. 8x8짜리야. 그럼 몇 개의 입력값이 존재하나요? 64개. 그렇죠. 64개가 존재합니다. 얘는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흰색은 0이고 검은색은 255 값을 갖는다고 쳐봐요. 마이너리 이미지랑. 네. 픽셀 하나가 그레이 스케일 때 0부터 250인 걸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하나가 우리가 얘를 갖다 판별하기 위해서 이제 신경망을 만들어 어떻게 만드냐면 1차 방정식 x, w, y. 여기서 이제 저거는 생략할게요. 바이어스는 일단. 자,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필요한 게 64개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치? 그러면 이걸 하나씩 집어넣어 보자고요. 근데 우리가 결과값을 미리 정했어. 네. 고양이가 50이 넘으면 이거 하여튼 이 신경망을 거친 값이 50이 넘으면 50 이하면 고양이, 50이 넘으면 강아지다. 강아지여야 된다. 그러니까 강아지를 입력시키면 무조건 50이 넘어야 되고 고양이를 넣으면 50 이하여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정했어. 자, 그리고 이제 입력을 시켜 봅시다. 처음 거는 0이에요. 0 곱하기 W 개수 64개는 전부 다 처음에는 1로 초기화를 합시다. 자, 그러면 0 곱하기 1은 0이죠. 그 다음은 255 곱하기 1이죠.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하면은 곱하면 어떤 숫자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x1, x0 곱하기 w0 더하기 x1 곱하기 w1 이렇게 쭉 해서 딱 합쳤어요. 그 결과가 이 우리가 원했던 결과로 탁 나올까? 아니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안 나올 경우가 더 많겠죠. 그럼 우리가 이 결과가 이 100장 사진을 다 집어넣었을 때 고양이 사진은 무조건 50 이하로 나오고 강아지 사진은 50 이상으로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중치를 계속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쪽 가중치를 계속 바꿔야 되죠. 네. 이 가중치를 바꾸는 과정이 학습이에요. 이제 확실히 이해됐죠? 전에도 대충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이 가중치를 바꾸는 작업이 바로 우리가 그 딥러닝에서 트레이닝하는 그 트레이닝인 거예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